시민영상 특이점에 오신 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지트문을 활짝 열었고요. 네. 자, 우리 그 보빈 아나운서는 우리 이준이 네.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만 4살입니다. 한창 말 안 들을 때죠. 정말 네. 스카이 콩콩처럼 콩콩콩 뛰어다니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발이 안 보이는. 디딜 틈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옷이며 장난감이며 뭐 난리잖아요. 저희 집 와보셨어요? 거의 거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리 정도는 어떻게 잘 됩니까? 저는 노력을 하죠. 저는 항상 치우는데 뒤돌아서면은 또 어지럽혀져 있고. 정말 그죠? 저희 집 좀 와주시겠어요? 같이. 네네. 어떻게 나선홍 아나운서 집은 어떤가요? 깨끗한가요? 저희 집은 뭐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애들도 이제 다 성장을 했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깔끔하고 그러진 않은데. 그래서 나름 깔끔한 네. 잘 치우시는 그런 건 편이시잖아요. 아닌데 이걸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못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사할 때 보면 그게 그대로 그렇죠. 한 번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리만 잘해도 진짜 무슨 인테리어 한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러게요. 하는데 오늘은 정리정돈 잘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의 대가분들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벌써부터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러니까요. 네, 정리가 된 것 같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데 좀 네. 팁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볼게요. Just 10 minutes. 10분 미션으로 정리 시작해라. 안녕하세요. 제이헤라예요. 정리? 먹는 건 아니죠. 로봇이 대신해주거나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는 한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어수선한 거실을 잠시 째려보세요. 큰 물건부터 정리하세요. 30분이면 뭐라도 안 될까요? 치우려다 보니 거슬리는 곳이 있어요. 약상자 뒤에 소화제 자리 찾는 중. 서랍에 약칸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넣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부터 치울까요? 정리 잘하는 법칙 제1법칙. 정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세요. 버리지 못했던 킨더조이 장난감들, 유치원 선생님 작품들, 세월에 찌든 때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정면에서 볼 때 숨길 것들은 뒤로, 버릴 수 없을 때는 잘 감춰보세요. 시작이 반이지만 반에서 끝내면 안 돼요. 꼭 마무리를 지으셔야 해요. 상자는 작은 것에서 큰 순으로 순서를 잘 맞춰도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데일밴드도 크기별로 상자에 넣었어요. 그래야 부족한 밴드만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밴드 상자에 거즈도 쏙 넣었어요. 함께 복용하는 약은 한 상자에 넣어줬어요. 가위끼리, 반창고끼리, 연고도 같은 종류끼리. 역시 한 번 정리해 놓은 것이라서 두 번째 정리는 쉬워요. 같은 종류는 모아서 한 상자에 파스 종류별로 구분하여 주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약은 폐기 처분. 사용기한을 확인해 주어요. 같은 증상 약끼리 모으고 어떤 약이 있는지 잘 확인해요. 개봉한 쪽이 좀 너덜해졌을 때는 제거하고 오픈해서 설명서와 함께 보관해 주세요. 개봉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두어요. 가득 찬 약칸이 이렇게 줄어드네요. 나머지는 빠른 정리. 소화제가 굴러다니면 안 되겠죠. 그럼 상자를 변신시켜요. 옆면을 제거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용할 때 편리한 것이 최고의 정리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하면 재정리하기도 참 쉽죠. 정리 잘하는 법칙 제2법칙. 하기 싫을 땐 딱 10분만. 외출하기 전이나 여행 가기 전에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돌아와서 앉을 곳만이라도 정리를 하고 떠나보세요. 복잡한 생각 하지 마시고 10분 타이머를 맞춰보세요. 10분 동안 정리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약속 시간 10분 전에 엄청 빨리 치우고 나갔어요. 정리 잘하는 법칙 제3법칙. 구분하면서 정리하세요. 계속 보관할 것, 건전지에 넣어 작동 여부 확인, 수리 또는 리폼하거나 닦아서 사용할 것들, 그리고 나누거나 기부할 것, 버릴 쓰레기, 작아져서 동생을 물려주려고 보관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아서 보관해야 하는 물건들로 구분합니다. 물건을 보관할 때는 커버를 씌우거나 건전지를 분리하여서 보관하여 줍니다. 에어컨 리모컨의 건전지를 당장 빼보세요. 건전지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정리의 기본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여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는 없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물건을 분류해서 정리해주세요.
정리 잘하는 법칙 제4법칙. 주방부터 정리하세요. 주방은 집의 심장부이고 가족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 그곳에 쌓아두지 마세요. 조금만 어수선해도 정리하기 싫어지는 곳이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꼭 정리하고 잠드는 습관, 주방 정리는 습관입니다. 10분 타이머로 외출 전에 설거지 해볼게요. 그냥 할 때는 하기 싫던 일이 타이머 앞에서는 도전하는 일이 되어요. 휴, 겨우 끝냈어요. 정리 잘하는 법칙 제5법칙. 물건을 미리 쟁이지 마세요. 청소용품이나 세제와 같은 일상용품을 제외한 물건을 쟁이는 습관은 정리를 잘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수납 공간이 부족해지거나 어수선하게 만들지요. 지금 물건이 많다면 정리를 잘 해보세요. 그 후에는 소비할 때 신중하게 해주세요. 정리 잘하는 법칙 제6법칙. 정리해도 때가 있어요. 필요 없어진 바로 그때 정리해요. 평생 한 번 사용할 물건을 그대로 두지는 마세요. 필요 없을 때 처분하는 습관이 좋아요. 정리 잘하는 법칙 6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기분 좋게 창문을 좀 더 열고 기분 좋게 운동을 하였어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후련합니다. 진짜요. 네, 시원합니다. 네, 우리 시민 제작자 장혜련님의 네. 영상이었는데 온갖 잡동사니들 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 앓았던 분들. 이 서랍을 열면은 어. 막 찾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옛날 무슨 몇 년 전. 상표부터 막 나올 것 같아요. 상평통보라니요. 옛날 막 아, 역정 같은 거 있죠. 맞아요. 진짜 네. 이게 내가 어디서 난 건지 모르는 그런 물건들이 막 튀어나오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오래된 물건들 서랍 열어보면 정말 아 이게 그리고 특히나 약봉지 있죠. 아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약을 먹으려고 네. 딱 보니까 유통기한 한참 지난 거. 그거 먹으면 더 아파. 그 정도로.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그 약상자들. 네네. 네. 근데 이제 방금 그렇게 소개해주신 영상을 팁 삼아서 네. 이렇게 집안을 좀 정리정돈을 해보면 아주 깔끔한 그런 집안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팁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주방을 깨끗하게 치워라. 아주 와닿았습니다. 사실 주방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네네. 집안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밥 먹고 나면은 아우 귀찮아 하고 만사가 귀찮죠, 누워버리면은 만사가. 이제 갑자기 설거지거리들이 쌓이고 네. 이게 바로바로 안 하면은 막 귀찮아지는 게 바로 주방 일이거든요. 아니, 설거지 같은 거는 또 저 이준희 아빠가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지요. 그렇죠. 이준희 아버님 그렇죠. 네.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바로바로 더 습관적으로 잘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보니까요. 아까 우리 그 장혜련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게 골든 타임이 있네요. 어. 그러니까 딱 생각을 했을 때 10분, 아, 딱 10분 동안 아 내가 잠깐 나가기 전에도 10분 동안 얼른 치우고 맞습니다. 아니면 또 물건 치울 때도 10분간 10분 그러니까 바로 생각하자마자 실천하는 거 네. 이게 아주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뭐 야 이거 치워야지 주방 치워야지 그러면 이걸 치울까 말까 막 결정하다가 서로 싸우고 맞아요. 그러다가 1시간 훌렁 가잖아요. 10분 더, 10분 있다가 할게. 이렇게 말하기 마련인데, 그러게요. 지금 바로 그냥 10분 안에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이렇게 치우다 보면은 금세 또 집안이 깔끔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정리는 습관이라는 거 하나하나 네. 좀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확인해 볼게요. 이곳은 정말 두통을 유발하는 지긋지긋한 공간이에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한 것 같지만 비워야 할 것 같은 물건들이 쌓여있는 이곳. 그 어느 공간보다도 비움의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창고예요. 저는 집에서 유일하게 창고만 정리가 안 돼요. 여러 번 정리해도 자꾸만 어질러지는 곳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습관이 안 돼서, 귀찮아서, 바빠서. 저는 정안 가는 가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핑계 그만 그냥 해. 정리의 기본 원칙, 모든 물건을 밖으로 빼기. 다시 고민해본 비움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다시 안 살 자신 있을 때 비우기. 11살 된 공구상자는 들이마기로 있어요. 다시는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강력한 걸 빌려 쓰기.
동갑인 철제 선반도 비어요. 이 친구는 통돌이 세탁기 위에 설치해서 세제, 유연제 같은 각종 세탁용품 보관할 때 썼어요. 여유 공간이 생겨도 다시 사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사용할 때 몸과 마음이 불편한 물건. 제가 이석증이 있어서 위로 치켜뜨고 올려다보기 힘든데요. 위칸은 거의 못 쓰고 신랑이 뭘 올려두면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쓰는 내내 불편했던 마음을 선반과 함께 비워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오래된 물건이라 팔기도 그렇고 주기도 그래서 버려야 하는데 사람을 부리자니 돈이 아깝고 신랑 비위 맞추며 부탁해야 하고 치운 자리 청소해야지 옮기고 엘리베이터 잡아서 내려가야지 체력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고 버리는 것도 진짜 일이다 하더라고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한 번이라도 큰 가구 물건을 버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송은 가구점에서 해줬겠지만 버릴 때는 엄청난 마음가짐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걸요. 그러면 안 버리면 해결될까요? 안 쓰고 방치되거나 자리만 차지해서 먼지만 쌓이기엔 요즘 아파트 평당 가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공간이기 이전에 다 돈이라는 생각이 드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면 물건을 사는 순간 이별할 때를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뒤이어 드는 생각, 작은 물건 하나라도 신중하게 사자. 아니 그래야 한다는 강한 신념, 의지 같은 것이 전 막 생겨요. 첫째가 만들어 온 가방부터 여름용품은 모아두고 쓰려고 해요. 그동안 가방, 모자, 장난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뒀더니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이어 겨울에만 쓰는 물건들도 모두 모아줬어요. 저는 불편해도 라벨링은 안 하고 있어요. 라벨링 해두면 안심이 돼서 자주 안 열어보게 될 것 같아서요. 세 번째, 애정 있는 물건도 줄여나가기. 첫째가 다 배운 피아노 책과 읽으려고 남겨뒀던 책 중 반 비워요. 저 육아 책으로 배웠거든요. 육아로 힘드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창고에 딱 이렇게만 둘 수 있는 날을 기대해요. 이번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릴 거예요. 네 번째, 망가진 물건 버리기. 찢어지거나 망가진 건 버리고 상태 좋은 것만 남겼어요. 몇 번 갈고 놀지도 못했는데 되다 안 되다 망가졌어요. 분해해봤지만 소생 불가능. 본전 생각 잊고 버려요. 얇고 찢어질 것 같은 종이백은 접어서 야채칸에 놓거나 지난번 정리하고 오늘 정리 때까지 한 번도 안 썼다면 버려요. 그동안 손이 안 갔다는 건 앞으로도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걸 이제는 좀 인정하기로 했어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든 걸까요? 이제 진짜 마무리가 남았어요. 현관은 밝게 하면 좋다고 해요. 액자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제 손에서 정리를 해왔기에 잘 들고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이 과정이 가장 힘들지만 보람된 순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얼마 전 다녀왔던 북카페가 생각났어요.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드는 이곳을 지나가면서 정말 힐링됐거든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5년 전 우울증이 왔을 때 한 개 한 개 칠해가며 완성했던 그림이에요. 현관을 어둡게 했던 액자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비포 애프터입니다. 여는 순간 두통을 유발하는 창고. 현재 쓰고 있는 물건과 앞으로 쓸 물건들 모두 심사숙고해서 남긴 물건들이에요. 이번 창고 정리에서 나온 물건들과 지난번 모아뒀던 물건들 모두 굿윌 스토어에 기부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오늘 그냥 속이 후련합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마음까지 막 후련해지는 것 네, 같아요. 우리 고민 아나운서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 설마 그 라떼 유머. 냉장고 문을 연다. 네. 코끼리를 넣는다. 네. 문을 닫는다. 혹시 그거 이야. 아닌가요? 아유. 아유. 아까 그 시민제작자 우리 안은정님의 멘트가 네. 참 와닿았어요. 어. 창고문을 연다, 네. 창고를 정리한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문을 닫는다. 아니 코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참 쉬운데. 이렇게 네. 생각하면은 정말 쉬운데 실천하기가. 이제 문을 딱 열면은 아, 벌써부터 그 영상 나온 것처럼 거의 경악 수준이야. 두통이 먼저 아우 이거 어떻게 하면서 그냥 창고문을 연다, 네, 바로 닫는다. 그러니까요. 네. 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이제 물건들을
착착 정리해 놓으면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한 번 정리해 놓으면 다음번에도 정리하기가 쉬운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깔끔하게 버릴 건 빨리 버리고. 네네. 네. 아까 그 우리 시민 제작자분께서 그 나눔 그 앱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버릴까 말까 좀 고민되신 분들 이렇게 나눔의 또 어떤 의미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그 창고가 같은 창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비포 애프터의 그 공간이 많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설마 방송용은 아니시죠? 네네. 지금은 또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깨끗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정돈을 위해 매일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있어요. 그런데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비우기만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을 유지하면 절약할 수 있으니 돈 버는 생활 습관이라 할 수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사지 말아야 할 물건 10가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너무 많은 가전제품과 전자기기 구입은 피하세요. 편리한 가전제품이 많이 있지만 구입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 있지 않나요? 특히 소형 가전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쉽게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세요. 이불이나 베개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나요? 장롱을 열어 필요 이상의 침구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필요 이상의 침구는 공간만 차지하니 오래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침구는 비우세요. 정리한다고 수납박스 구입하셨나요? 정리할 때는 불필요한 물건 비우고 수납박스는 필요시에만 구입하세요. 예쁜 박스나 플라스틱 우유통 등을 재활용해 수납하면 더 좋겠죠? 예쁜 그릇 보면 욕심이 나시나요? 한때 저도 식기에 욕심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사용하던 멀쩡한 그릇만 사용하고 예쁜 식기는 전시용으로 두었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 이상의 식기는 짐만 되더라고요. 요리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사용할 것 같아 구입해놓고 몇 번 사용하지 않았거나 편리할 것 같아 구입했는데 은근 불편한 주방 도구가 있죠. 돈 주고 구입했으니 불필요하지만 본전 생각나서 버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애초에 구매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구매하기 전에 몇 번 더 생각 후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하세요. 입을 옷은 없지만 옷장 속엔 옷이 많죠. 그 많은 옷들 중에 안 입는 옷도 많지 않나요? 옷을 너무 많이 소유하면 공간도 차지하고 환경과 지갑에도 부담을 주게 되죠. 새로운 옷을 구매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고 묻고 더 신중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어요. 신발 부자이신 분들 많으시죠? 발은 2개뿐인데 신발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필요한 신발만 보유하고 너무 오래되거나 신지 않는 것은 비우세요. 필요 이상의 화장품이 있나요? 화장품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사용하지 않거나 너무 오래된 화장품을 먼저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하세요. 가방 부자이신가요? 쇼핑용 백, 학교나 업무용 백팩, 여행 가방, 등산용 백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디자인된 가방들이 우리 주변에 쌓여갑니다. 너무 많은 가방은 공간을 차지하고 어떤 가방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옮기는 작업은 번거롭고 시간이 소모되죠. 가방을 구매할 때 실제 필요한 것과 생활 스타일에 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필요 없는 가방들은 정리해보세요. 건강을 위해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그래서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 등 이런저런 운동기구를 구입하게 되는데 잘 활용하시나요? 저는 빨래거리로 사용하다가 불필요해서 나눔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운동기구 구입하지 않고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꼭 필요한 운동기구만 보유하고 필요 이상의 운동용품은 비워보세요. 사지 말아야 할 물건은 사실 10가지도 넘죠. 중요한 건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소비는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감이 너무 팍팍 됩니다. 아, 공감을 넘어서 이야. 반성이 많이 되는 영상이었어요. 그냥 계속 가슴팍을 치면서 그러니까요. 그래 맞아. 아. 그걸 사지 말았어야 돼. 이게 다 아는데, 네. 아는데 왜 샀니? 아는데 클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린 듯 네. 자꾸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 때는 정말 이거 너무 필요해. 이거 내가 정말 이거 사가지고 이거 한 몇 년 써야지.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저기 구석에서 먼지만 아니에요. 쌓이고 있고 네. 네, 그런 특히 경험이 많습니다. 그 스포츠 기구들 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뭐 어떤 거 사셨어요, 나선홍 아나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큰 안마 의자 있고 안마 의자. 아유. 그거 뭐 다 해서 20번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그 빨래 있죠. 네. 빨래 이제 다 걸기 전에 널기 전에 안마 의자 한번 갔다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공감 갔어요. 그 주방용 가전 그 전자기기들. 네네. 그게 그렇게 욕심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들이면 내가 막 이제 금손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요리왕이 될 것 같고. 거의 백종원이 될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리고 뭐 이제 믹서기 사면은 다 이제 제가 맨날 주스 이제 갈아서 줄 것 같고 했는데 정말 한 번도 못 썼어요. 반성이 많이 됩니다. 네네. 네. 자, 그런 잡동사니들 네. 쓸데없는 것들은 사지 말아야 되겠다. 네. 단호히 마음 먹으면서 네. 다음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여름옷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건데요. 아직 여름옷을 정리하지 못하고 저처럼 지금 옷장에 가을옷과 여름옷의 그 엄청난 카오스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뭐 엄청나게 옷 정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옷 관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어떻게 옷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지 살짝의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옷장은 뭐 장롱이라던가 뭐 시스템 옷장 이게 아니고 봉으로 설치된 옷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옷 드레스룸보다 조금 멋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빼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름옷은 여기 지금 아래쪽에 딱 요만큼 정도 있어요. 우선은 이 여름옷을 다 뺄 거고 가을 옷들을 채워 넣을 예정인데 저는 키가 작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손이 자주 닿는 곳에 이제 자주 입는 옷들을 넣어야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안 입는 옷들은 좀 위에다 놓고 그리고 자주 입는 옷들은 아래에다 걸어두는 편입니다. 일단은 빨아야 되는 옷들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을 이렇게 계절마다 정리를 하면 좋은 이유가 최근에 조금 안 입었던 옷들은 좀 버릴 수도 있고 또 자주 입는 옷들은 킵해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옷의 관리가 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잘 안 입는 옷들, 별로 이제 입고 싶지 않은 옷들은 사실 옷장에 처박아 두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새 것이 오려면 헝겊을 버려야 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계절마다 옷을 정리를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옷은 너무 아끼는 옷인데 이제 여기 색이 너무 바래서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선 안 입는 옷은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헌옷 수거함에 넣든 아니면 뭐 다른 데 뭐 팔든 뭐 그거는 각자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선 빨래가 필요한 아이들은 이렇게 분류를 해뒀고 빨래를 어떻게 할지는 뒤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옷 정리함에다 넣어볼 건데요. 이미 몇 개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그냥 넣어두는 편입니다. 주로 바지류나 티셔츠류를 같이 넣는 편이고요. 바지류는 긴 바지처럼 딱히 접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잘 포개서 넣어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습자지, 신문지 구분해 줄 수 있는 거를 깔아주고 이제 그 위에 반팔티 이런 것들을 함께 올려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티셔츠를 갤 때 막 굉장히 진짜 엄청 깔끔하고 정갈하게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최대한 이렇게 로고가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옷이 최대한 어떤 옷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구겨지지만 않을 정도로만 개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옷들은 보관함에 넣어서 구겨지면 안 되는 옷들, 뭐 예를 들면 니트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세틴 재질의 뭐 블라우스, 뭐 이런 옷들은 최대한 이렇게 걸어서 보관해야 그래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옷들은 이제 이 위로 올리고 여기 있는 옷들을 아래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이제 원피스들 있거든요. 원피스는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여름부터 뭐 겨울에 입는 원피스까지 그냥 이렇게 걸어두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잘 안 입는 계절의 원피스들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옷 보관하는 커버를 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옷을 정리할 때 컬러별로 나누는 편이거든요. 같은 비슷한 색상끼리 밝은 거에서 갈수록 뭐 어두워지는 거 이렇게 뭉쳐 놓는 편이에요. 얘가 뭐 트위드 무늬건 그리고 얘는 뭐 레더 자켓이건 그러니까 소재에 상관없이 저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컬러별로 나누는 건데 그 이유가 저는 옷을 코디를 할 때 소재보다는 우선 컬러 중심으로 잡고 그 다음에 소재를 잡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타입별로 나누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가을 겨울에만 거의 자주 입는 뭐 그런 모폴라이기 때문에 모폴라 티셔츠만 이렇게 따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반 긴팔 티셔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맨투맨을 이렇게 컬러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하의들은 좀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옷들이라서 따로 뭐 커버를 씌운다거나 장롱에 넣지는 않고 있어요. 네, 드디어 기다렸던 영상을 봤습니다. 네. 옷 정리 영상이었는데요. 집마다 아마 같은 고민 하실 것 같아요. 옷장에 그냥 옷이 가득 어두문은 심지어 학교 다닐 때 입었던 교복이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그 정도로 놀이동산 갈 때 입는다고. 네, 그 정도로 과거에 입었던 옷 너무 아깝다고 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 옷장에 옷은 한가득인데 왜 옷장만 열면 입을 네. 옷은 없는 것인가. 그럴까요? 그래서 또 사고 네, 그렇게 우리 되잖아요. 보빈 아나운서는 특히나 이제 뭐 직업의 특성상 또 네. 뭐 방송 많이 하시니까 또 옷장 정리 같은 거 네.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옷 욕심이 좀 있는 편이라서 한 거의 10년 전 옷 이런 것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조금 사이즈가 달라진 옷들도 있는데도 그걸 못 버려요? 못 버리겠어요.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네네. 내가 이거 언젠가 입고 말지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넣어두죠. 제가 뭐 10년 전 보빈 아나운서의 모습이나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너무 아쉽게도. 그래서 과감하게 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같이 사는 남편이 이거 옷장을 좀 우리 늘려야겠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더니 네네. 옷을 버려라. 옷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옷을 옷을 버려야 버려라. 된다라고 현명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정리정돈의 진심인 분들을 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정말 반성도 많이 했지만 또 오늘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맞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은 우리 보빈 아나운서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치워도 끝이 없는 엔들리스 러브가 아니고 청소. 네, 정리정돈. 근데 우리 아이방 청소를 하는 영상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혜란님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감상하시면서 저희 오늘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정리정돈 잘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Jesus, please don't be mad. I know that it makes you sad when I simply don't obey. I tried my best, I'd like to say, Jesus, please hold on when I simply don't have a song. When my heart can't give you praise, it doesn't care to even sing your name. But I still believe you're bigger than all these things. When I can't find what to say, somehow you know that you love me the same. Jesus, are you even real? We had a hard day. No, I really shouldn't ask, but do you record all my bads? Will they put me in hell? Or is that a myth that the preachers sell? I still believe you're bigger than my unbelief. You're destined just to fail. Did you feel bad? Is that why you tore?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바닥에다가 소리 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아비. If everything I dreamt of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aches too. It's so easy and so wonderful to know it's you. From the highest mountain to the deepest well, bright is the shadow that my true love casts. Dark is the light he shares. If I could only have one more night, I'd forgive him, I swear. I swear. I swear. 엄마가 신데렐라라서 치워야 된다고? 응. 그럼 다은이는 뭐야? 너는 뭔데? 언니들. 언니들? 아, 신데렐라 언니들?